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는 의회 난입 사태에 따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므로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원에서 탄핵을 이제 의결을 하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공화당 의원들이 한 20명가량 찬성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이거는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다음을 노리는, 트럼프가 없어지면 그 다음을 노리는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 이거 탄핵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지적인데요. 지금 이 탄핵은 1월 20일까지 취임식이 있을 때까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탄핵이 아닙니다. 일단 11일 날 미국 시간이에요. 트럼프 탄핵에 관련된 결의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의안을 상정한 과정인 거지, 이 자체가 탄핵이 진행 중이다라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표결을 하는 거는 13일 날 정도에 하겠다는 그렇죠. 거고, 표결은 13일에 하겠다. 13일 전에 내일 12일 날 미국 날짜로 펜스한테 수정헌법 25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진행을 해라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24시간 안에 하라. 펜스는 일단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발의 상태인 게 맞다는 거지. 근데 말이죠. 네. 발의 현장에 네. 낸시 펠로시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로? 그럼. 진짜 없었어요? 낸시 펠로시가 나흘 전에 분홍색 드레스 입고 나타난 이후로 네. 탄핵안을 발의하러 월요일 날 나왔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낸시 펠로시가 찍힌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지금 보도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야. 하원이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낸시 펠로시가 이걸 결의를 했으면 낸시 펠로시가 망치를 치는 장면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도자료에 낸시 펠로시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나는 이거 참 이상한 일이네라고 하는 의혹을 던져봐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낸시 펠로시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이건 기존 언론이 확인을 안 해준단 말이야. 이런 얘기 송 작가 말고 누가 해주겠어?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라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문제는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누구를 주 모델로 써야겠냐고. 근데 낸시 펠로시 방에 침입했던 침입자 사진, 그 다음에 다른 인터뷰를 대신하고 있는 다른 민주당 의원 사진을 올려놓거나 나흘 전에 분홍색 정장 입고 나타났을 때 사진들만 올라오고 있지, 탄핵 발의 현장에 낸시 펠로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 법무부가 인신매매 관련 사범 70명을 체포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어제. 그 인신매매 사범 70명이 누군지 명단은 몰라. 근데 인신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거기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시작했다라고 발표되면서 일단 70명을 잡았다 그랬어. 난 그 70명이 되게 알고 싶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또 괜히 말 잘못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욕먹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탄핵안 발의 있잖아요. 네.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13일 날까지 표결을 할 수 있다는데, 뭐 여기에선 과반 찬성이면 이게 가요. 근데 이게 상원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다음번 의회가 시작되는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20일 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쪽에서 이제 50대 50인 상태죠. 네. 현재는 지금 뭐 조지아주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건 차지하고 이제 넘어갈 선거가 것 끝났다고 같고. 보면 네. 그래서 지금 50대 50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결되는 거 아니에요. 상원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
공화당에 있는 50명 중 한 17명 정도를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뭔가 뒤에서 야료를 써갖고 해서라도 이 탄핵을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탄핵에 관련된 상원에서의 결의는 하원처럼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여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최대 100일까지 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어요. 탄핵 심의를.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뭐 당장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 정상적인 교체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이유는 뭐냐. 탄핵을 통해서 트럼프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20일 이전에 트럼프가 뭔 일을 낼 걸로 봅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자, 그거를 내지 못하고 정권이 만일에 이양되게 되더라도 바이든이 트럼프가 공화당 소속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아예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완전히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 탄핵 시도의 의미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주요 헌법학자들이 사유가 너무 미비하다. 이걸로는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걸렸던 거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타당한 명분이 되는 게 국가 반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법방해. 이런 거거든요.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거기에 지금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때 트럼프가 의회 난입 때 이거를 조장하고 선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 이제 주장도 예.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류 매체 아닌 이제 그 소수 매체들이 이번 의사당 난입에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언론 얘기예요. 당시 의사당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워싱턴 DC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DC 전체를 따져봐도 우리나라 그 서울시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의사당 건물 자체를 따지고 보면 뭐 잠실운동장보다 좀 작은 사이즈 뭐 이 정도 사이즈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외부 철책이 있고요. 내부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부 안에 해저드 앞에 3중으로 이게 보호 철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부 철책에서부터 그러니까 내부 진입이 가능한 3단계 철책까지를 현지 경찰관들이 다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철책 밖에서 시위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인 게 경찰이었다고 하는 동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영상 봤는데 네.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경찰이 그래서 열어주는 느낌. 당시에 의사당 안에서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은 2,2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뚫고 나중에 그 안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말하자면 그 의사당 안으로 내부로 진입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700명이야. 2,200명이 700명을 못 막은 거지. 더더군다나 5분 거리에 방위군 6,0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동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경찰들은 방위군들은 무장도 없었고 출장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 관련해서 방위군 측에서는 투입해줄까? 우리가 들어가서 도와줄까라고 2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야. 물어봤는데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거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이 워싱턴 시장하고 방위군 대장하고 막 서로 경찰 관계자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책임 소지를 놓고.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현장에 700명이 침입을 했다 그랬잖아. 막 사진 찍고 이러고 막 난동을 피우고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도망갔어요. 네. 못 잡았어, 현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틀 만에 자기 집에서 다 잡혀왔어. 그러니까 들여보낼 때만 하더라도 이들 못 잡는다 그랬는데 폭도라고 그랬는데 막상 다 집에 간 거야. 애리조나도 가고 뭐 워싱턴도 버지니아도 갔는데 경찰들이 와갖고 그때 투입했던 사람들 700명 다 잡은 거야.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잡았죠?
그러니까 이미 신원 파악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투입한 그 들어온 폭도들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1년형이야. 근데 1년형이 선고된 바가 없다는 거지. 왜? 1년형을 선고받으려면 총기를 소지했거나 총기를 발포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폭도도 그러한 증거가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집행유예 받을 사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상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진입을 방조한 거나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버린 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동했다는 거를 막 키우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그 우리 아마존이 대놓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사를 쓴 거야. 이 시위는 이미 사전에 다 인터넷으로 공모가 됐고 이 시위자들이 어떻게 모이자, 뭐 어떻게 해서 결박을 하자 그래서 뭐 시위 주종자들이 인터넷 회의한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대화 내용, 심지어 침입을 할 때 쓰기 위해서 철물점에서 뭐 밧줄이나 타일을 구입한 영수증, 그 다음에 각종 모임의 날짜나 이런 것들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아는 걸 경찰이나 CIA나 국가정보국이 몰랐다는 거야?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게 사전에 조작된 굉장히 치밀한 음모였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기사를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의 의심은 뭐냐면 야 신문사 기자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대테러를 담당하는 애들이 그걸 못하고 거기를 뚫렸단 말이야? 심지어 FBI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해서 2번이나 신고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는 거지. 이거 뭐 한 거야 도대체 FBI라는 놈들은. 아무튼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사실은 거의 밤을 꼬박 샜거든요. 제목 보면 아시겠죠? 네. 트형 송 작가 바람 맞히다. 트형이 뭐 특별한 성명을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를 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가 먼저 성명 발표를 하더라고. 그것까지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그게 일어났어요. 3시 반이야. 근데 3시 반에부터 기다리는데 거의 1시간 지나서 5시쯤 시작한 거야. 근데 트형이 5시 반에 원래 하기로 했거든. 네. 내일 한다고 연기해버렸네. 아니 밤새 나는 뭐냐고. 이렇게 바람을 맞히나 사람을? 폼페이오는 뭐라고 했어요? 폼페이오는 이제 뭐 이 모든 사태에 중국이 있고 네. 중국이 최대 주적이고 그래서 대만에 관련해서 그 대만 쪽에 뭐 독립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치안 안정을 위해서 중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을 막기 위해서 뭐 주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한 거야. 이게 이제 사실상 분석되는 바로 따르자면 중국의 선전포고를 했다는 거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일국 양제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그걸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내일 중대 발표를 한다 그래서 중국을 이번 선거 조작의 배후 국가로 지목을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이 너무 커지는데 진짜.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17일 날 이미 그 지난번에 얘기한 민병대들의 대대적인 무장 시위가 있고 20일 날 이 민병대들이 연합해서 100만 명 집회를 워싱턴에서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곱게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거지 어찌게 되더라도. 그리고 지금 군대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워싱턴 주변에 이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방위군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무장 방위군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 서로 총 들고 눈에 띄면 먼저 쏘는 놈이 임자 아니겠어? 그런 사태도 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 전에 모종의 결단이 있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 린르드 변호사는 지금
그 성추행 관련 아동 성추행 관련된 앱스타인 섬 관련된 정보들을 대대적으로 공개해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공개된 게 헌터 바이든이 그 굉장히 어린 미소녀하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폴 펠로시라고 낸시 펠로시 아들이 있어. 낸시 펠로시 아들이 동양인 소녀 팔을 묶어놓고 같이 있는 사진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70명의 인신매매 관련된 인사의 체포 소식과 함께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체포 작전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반역죄 같은 큰 이걸로 묶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핵심이 다 걸려있는 인신매매 관련된 범죄를 통해 가지고 우선 인신구속부터 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송 작가는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겁니다. 네. 사실이니까 팩트에 기반한 추측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만약에 공화당도 만약에 탄핵을 하고 싶다면 왜 그런 걸까? 트럼프를 왜 그렇게까지 몰아내고 가지고 싶은 있는 걸까?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너무 크다. 지금 뭐 7,400만 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어떤 그 군중들의 지지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 1월 6일 날 이후에 트럼프 지지도가 2%가 올랐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48%까지 오른 거야. 그 퇴임을 앞둔 미국 대통령이 48%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지금 반 트럼프 또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공화당 사람들도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회에 민주당이랑 손잡고 트럼프를 정치에서 완전히 도태시켜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차기를 노려볼 수도 있고 민주당 안에 공화당 안에 당권을 노려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공화의 이른바 그 적폐 세력들하고 트럼프가 완전히 지금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못 몰아내면 트럼프가 2024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2024년 안 했고요. 아까 그 폼페이오 성명에서도 2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2기를 끌어나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만일 폼페이오가 또라이가 아니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중국한테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그 뭐랄까 적대적 표현인 거야. 대만 문제를 들고 나온 거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치적 부담을 떠넘길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늘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2기 집권을 한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와서도 그 얘기했죠. 왜냐면은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인데 니들 얘기해봤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만약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근데 지금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리노드 변호사뿐만 아니라 pom페이오, 뭐 피터 나바로 등등 지금 트럼프의 주요 관료들은 트럼프 2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흘 동안은 정말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니까. 내가 무슨 음모론을 키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조작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팩트를 기반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오늘도 굉장히 네. 뭐랄까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 식구들은 이제 뭐랄까 이 정도는 뭐 아주 기본으로 네. 언제 지금 무력 충돌이 있나 그것만 기다리고 계신 그러면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성배님이 날이 맛이 같다. 신중해야 가짜 뉴스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네. 절대 가짜 뉴스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의혹을 가지시면 좀 더 정보에 대한 어떤 추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언론이 편향적이라 사실 미국 사람들은 나만큼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왜 지금 수박으로 밝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박으로 밝혀진 사람들 그 뒷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되게 경악스럽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는 지금까지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수박짓 하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심지어 지지도 보내고 응원도 하고 막 스피커로 키워줬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새끼가 그런 미치게였다는 거지.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같은 한 나라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산만히 안다고 생각했어. 왜? 그는 계속 노출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언론에. 그리고 본인도 본인 입으로 참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근데 우리 그건 몰랐잖아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럴 리가 없어는 무슨 근거냐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SNS를 다 때려막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이런 대접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 말기에 지지율 10% 미만일 때도 안 당해본 그런 짓거리야 감히. 그러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거라면 다른 이상한 이상한 거 왜 다 내버려두고 그렇지. 그리고 구구 그리고 트위터나.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좀 세게 나가면 저 파급력이 너무 크겠지, 영향력이 너무 크겠지. 그러면은 사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행동은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파급력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인데 민원연에 있을 때 SNS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어떤 댓글에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달고 그냥 사진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희화한 사진들을 가지고 이름도 노무현이라고 써놓고 이상한 댓글을 다는 페이스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노무현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보니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사진도 차마 못 볼 사진, 그런 사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신고를 다 했어요. 한 몇십 개를 신고를 한 시간도 거의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다 신고를 했는데 페이스북이 답장이 옵니다. 신고를 하면 정책에 뭐 걸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네 신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왔어요. 근데 트럼프를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거는 아까 상식적으로 왜 이거 말도 안 이렇게까지 됩니다. 해야 되냐는 지금도 거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뭐 검색해 보실 분은 해보시는데 저는 하지 마세요. 예. 안 하는 게 마음 건강에 좋고 그냥 내가 그냥 이 PD 그냥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근데 페이스북이 지금 저러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까지 제가 한 번 더 기다려봐서 아 그냥 주무세요. 럼프 형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듣고 아침에 보면 되잖아.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아니 이제 확인.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실 거예요? 중계 방송하실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걸 들어야 판단이 됐지. 아니 그 아침에 들으시면 표정이라든지 그분이 말하는 말투라든지 주변 배경이란 이 사람 지금 백악관에 없는데 어디서 이 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왜 폭스 TV 나온다 그래놓고 안 나왔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네. 좀 알겠습니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낮에라도 예, 좀 주무세요. 제발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